반갑습니다. 청년이단 김보성입니다. 저와 원불교에 대해서 강연을 하라고 하셔서 가만히 잘 생각해 보니까 원불교가 제 일생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원불교를 유년기, 청소년기, 20대, 현재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불교 교당을 처음 간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 1996년 여름인데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근데 제가 분당 교당에 먼저 갔거든요. 빌딩 안에 있거든요. 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더운데 엄마가 계속 원불교만 찾으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어떤 빌딩에 딱 갔는데 원불교 이렇게 딱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헤맨 게 어쩌면 저의 그 원불교 일생에 이제 복선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법회를 본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린이 법회였는데, 지금 그 강남교당 교감님께서 이제 어린이 법회를 봐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뭐든 열심히 하는 어린이였어요. 막 반장 누가 할래? 그럼 막 저요 이러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막 열심히 하고 되게 적극적인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간식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선생님 간식을 왜 저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법회 잘 봐서 하나 더 주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간식도 하나 더 받고, 그때 첫 법회가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강남교당 교감님께서, 나성호 교무님께서 저희 엄마 성함을 딱 말씀드렸더니, 나 니네 엄마 친구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오면 선생님이 우리 엄마 친구라고? 하면서 그때 그렇게 의심도 들고 재미도 있었던 그 첫 법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열심히 마음 공부도 하고 마음 일기도 쓰고 항상 경계다를 외치면서 열심히 어린이 법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6학년이 되었을 때 투표를 통해서 어린이 법회, 어린이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 때는 학생회 회장이 됐습니다. 어쩌면 원불교 엘리트 코스가 시작되었는데 학생 때도 진짜 교당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교당을 열심히 다녔나를 생각해 보면 일단 교무님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교전이 너무 좋았어요. 교전이 너무 좋았고, 법회 보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교당에 앉아 있고 향 냄새하고 목탁 소리 모든 게 좋았고, 사실 그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거는 그 동그라미 할아버지 대중사님이 제일 좋아서 법회랑 교당을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교당에서 장학금 주시고, 그리고 좀 친구들 몇 명 좀 데리고 가서 교당에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청소년 교화부분 우수상으로 이제 우수상까지 받게 되는 원불교 엘리트 코스를 이제 밟아갑니다. 고3 때였어요. 이제 고3 때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근데 갑자기 이제 현관에 띵동 이렇게 누르고 누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크를 하고 누군가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근데 갑자기 누가 노크로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문 밖에서 법원입니다 이러고 법원에서 오시는 거예요. 법원에서 왜 오지? 근데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막 무리인 아저씨들이 막 들이닥쳤어요. 근데 그때 저랑 제 동생 둘밖에 집에 없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고3이고 학교랑 집 도서관 뭐 독서실 이렇게밖에 안 가니까 집의 상황을 정확히 몰랐는데 가세가 너무 기울어져서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이제 엄마가 저희가 알면 이제 공부에 지장이 될까봐 이렇게 돌려놓으셨더라고요. 빨간 딱지 다 어디 이렇게 뒤에 돌려놔서 못 봤는데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은 걸 다 가져가셨어요. 아저씨들이 막 열심히 가져가셨는데, 근데 그냥 그때는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너무 이게 TV에서 본 게 이게 나한테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게 막 하고 있다가 현실을 이제 딱 알았던 때가 언제였냐면 냉장고를 가져가요. 근데 냉장고를 가져가는 게 그냥 이렇게 냉장고만 통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 있던 물건을 우리가 빼야 돼요. 그래서 그 냉동식품이 다 녹은 것도 눈으로 보고 막 냉장고를 막 열심히 가져가시고 막 정리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한심보다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죠, 당연히. 그냥 무작정 교당에 갔어요.
그냥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필 고3 때. 사실 내가 교당을 워낙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교무님들이 교당 열심히 다니는 어린이들이나 학생을 보면 너 나중에 교무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무님은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교무님도 하고 싶고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교무님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가야지 항상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당에 앉아가지고 이런상 부처님을 보면서 진리가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지? 그런 생각도 하고 왜 편하게 못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교무님을 딱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좀 참고 있었는데 눈물이 막 와르르 쏟아지면서 거의 막 기절하다시피 막 펑펑 울었었어요. 펑펑 울다가 교무님께서 그때 보성아 그러면 마음에 이게 마음도 안정시킬 겸 총부를 가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부요? 그랬더니 방학 곧 있으면 방학이니까 그 총부에 1박 2일 동안 무슨 훈련 같은 거 있어. 그거 한번 갔다 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총부 갔다 와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이제 총부를 갔죠. 근데 그 1박 2일 훈련이 고3 신성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회 훈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무 출신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훈련인데 고3 신성회는 거의 이제 맞닿는 신성회예요. 이제 왜냐면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출가 서원을 갖고 있는 고3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갔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뭔가 찝찝해요. 이러다가 교학과 가는 건가? 그리고 계속 1박 2일 동안 열심히 이제 예비 교무님들 지도 받으면서 1박 2일 동안 막 훈련을 했어요. 하고 나서 딱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탑에 이제 안녕히 계세요 대준사님 저 갈게요 하고 인사를 딱 드리고 오는데 딱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갈 거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자. 어차피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자 해서 교학과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교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간사 생활을 했는데요. 영광 군남교당이라는 굉장히 시골 교당에서 했어요. 그때 2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는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교무님께 식사를 삼시세끼 제 시간에 맞춰서 드리고 어린이 뷔페도 보고 또 그때 이제 서울에서 언니가 왔다고 학생들 과외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과외도 좀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만타 언니께서 20대에 공부기를 잡아야 된다. 출가를 하기로 했으면 대중사님 26에 대각하셨고 정산수 정사님 20대 이제 대중사님 만나셨고 너도 공부기를 잡아야 된다. 이러시면서 이제 정정 공부는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하고 이제 1대1로 2주 동안 모시고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승산 종사님을 모시고 이제 2년 동안 2주 나눠서 1대1로 모시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간사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승산 종사님을 모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종사님이 교무님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이신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 같이. 근데 자꾸 저한테 가가지고 막 자꾸 보성아 종사님한테 뭐 여쭤봐 이러시는데 너무 여쭤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승산 종사님은 제가 무슨 말만 하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승산 종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너는 뭐가 하고 싶어서 교무가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저는 뭐 특수교육 쪽도 관심이 많고 뭐 외식 쪽도 관심이 많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대종사님 법 뭐 알리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종사님께서 다 틀렸대요. 교무는 가르칠 교자에 힘쓸 무자인데 무엇을 가르치냐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법이요?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이거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승산 종사님 뭐만 여쭤보면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이래서 자꾸 뭐 물어볼 게 없는데 자꾸 가서 여쭤보라고 하시니까 그냥 계속 옆에서 뭐 이렇게 쭉 우쭐 이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사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식사 대접 딱 끝내고 제가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2주 동안 밥 잘 얻어 먹었다. 근데 보성아
설거지는 무엇이 들어서 하는 거?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들었겠죠? 또 이랬더니 무엇이 들었는고? 그래서 다음에 올 때까지 무엇이 들었는고를 설명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사 생활을 하면서 진짜 무엇이 들어서 내가 움직이고 무엇이 들어서 어떤 마음이 나고 이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공부한 게 유문염 공부인데요. 제가 되게 털털해요, 성격이. 그리고 조심성이 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간사도 그렇겠지만 어디서 보성 이렇게 부르면 네 가가지고 빨리 그 일을 해결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항상 저의 신발은 이쪽 다르게 있었어요. 막 여기도가 있고 저기도가 있고 막 사방팔방 다 튀어 있었는데 만타원님께서 처음 이제 유문형거리를 주셨어요. 신발 가지런하게 놓기. 그래서 그냥 신발을 가지런하게 놓는 게 아니고 놓아서 뒤집어 놓기.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뛰어가서 신발이 이렇게 놔두면 다시 돌아서 신발 똑바로 놔두고 제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 거, 뭐 교도님들 거 다 이렇게 놔뒀었는데 그때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만타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유문염은 끝내라. 다른 유문염으로 해라. 했더니 왜요? 저 계속하면 안 돼요. 이거 재밌는데 이랬더니 토가 떨어진 것 같다. 습관이 됐으니까 다른 유문형 거리를 찾아라. 그래서 간사 생활한 내내 무엇이 들었는 거랑 진짜 유문염을 좀 혹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고기 안 먹기, 커피 안 마시기, 주로 먹는 거였네요. 뭐 그런 거 주로 이제 먹는 걸 제가 잘 자제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간사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무엇이 들었는 거를 자꾸 이렇게 자꾸 보고 봤을 때 내 마음이 법신불과 다르지 않구나.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말씀하신 이런 장이 우주의 이치와 다르지 않구나. 약간 그 정도는 알았었던 것 같아요. 간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 갈 일이 남았어요. 2년을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이게 제 자랑 같지만 진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골 교당에서. 근데 이제 정말 잘 살고 이제 학교 갈 일만 남았는데 이상하게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냥 간사 생활을 하고 갈 일만 남았는데 그냥 못 가겠어요. 그냥 못 가겠다는 거 말고는 할 말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제 교감님하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죠. 못 가겠다. 그랬더니 왜 못 가겠냐? 아니 학교만 가고 고생 다 끝나는데 왜 못 가냐? 그냥 못 가겠습니다. 저 잠깐만 쉬었다가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3년을 쉬었어요. 3년을 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방황을 했어요. 근데 이 방황이 뭐냐면 전무 출신으로서 방황일까? 아니면 20대의 그러니까 미니 보성이가 였을까? 분명히 나는 이 원불교 세상에 이런 데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수행인으로 살고 싶은 게 너무 확실한데 그냥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내 그냥 놨어요. 놓기도 하고 하지만 믿음은 안 났죠. 열심히 놀고 생활하고 뭐 여러 일도 하고 지내다가 그때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그때 기념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기념일인데 남자친구가 진짜 좋은 차를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념일이라 막 선물도 막 받고 기분 좋게 이제 종로 쪽 낙원상가 쪽 이제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뭐 때문에 모른지 그냥 짜증이 나서 확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마! 그냥 갈 거야! 이러고 딱 차에서 내려서 그냥 이러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딱 교당이 보이는 거예요. 교당을 보자마자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뭐지? 그냥 가고 싶은 데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5살에 교학과를 1학년으로 들어갔었어요. 제가 교학과에 입학하고 입학식 날 샀던 교전인데요. 지금도 계속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교전 사자마자 쓴 거예요. 일원진리 안에서 대종사님 법으로 영겁을 살 수 있도록 이 교전을 공부하자. 그리고 맨 뒷장에는 대종사님의 전법사도 파랑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김보성. 대종사님께서 개교하신
거랑 제 출가 서원이랑 같게 하자 해서 이제 제 출가 서원이 이랬고, 대중산림법으로 이런 데도 안에서 제도받아 행복한 만큼 일체 생명을 제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공부인, 신앙하는 신앙인 교화하자 이렇게 딱 쓰고, 아침에는 조부례라고 그 정정 공부 모임이 있어요. 교학과 안에서 조부례 모임을 나가고 또 수업 받고, 그리고 따로 또 초기교서 공부를 그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 모임을 하고, 맨날 무슨 일 있어도 성탑 가서 기도는 하자. 대중사님께 맨날 보고 드리고 대중사님 기운도 받고, 그래서 기도를 맨날 학교 오가면서 뭐 들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학과 생활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예비교무로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공부를 하고, 전문 출신으로 이제 교단에서 살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평생 전법사도로 제가 너무 행복하고 이 법을 만나서 모든 걸 하니까, 사실 저는 원불교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의 인격 형성과 성격에 좀 많은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사고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두가 사실 원불교에 맥을 대고 하고 있으니까,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데 이 은혜 받은 거를 같이 전법하자 해서 교학과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 의심이 하나가 들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좀 화두를 갖고 여행을 갔어요. 2학년 때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여자니까 정녀로서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물론 뭐 선서식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사실 교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한데 어차피 뭐 출가로서 전법을 하는 거나 제가로서 전법을 하는 거나, 이 원불교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내가 굳이 출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내가 간사 생활을 하고 교학과를 갈 때 왜 망설였는지를. 그러니까 저는 그 정려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학과 2학년을 딱 끝내고 이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 되게 시골에서 그 간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간사 생활하면서 예쁨 받은 걸로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거기 이게 군남은 50대가 청년이세요. 그리고 다 할매예요. 다 할매 할아버지 막 이러시는데, 제가 밀가루 안 먹기 유무념을 하고 있었을 때 공사님이라고 이제 그 교도님께서 어디 잔치에 가셨대요. 잔치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있는 빵을 보고 제가 생각나서 그 휴지에 빵을 이렇게 싸가지고 교당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이 저같이 생겨가지고 보성이 생각나서 왔다 이러시는데, 그때 제가 밀가루 안 먹기 유무념인데도 불구하고 그 빵은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도님들이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이제 교무님 몰래 저를 불러요. 보성이 일로 와봐잉 이래가지고 딱 가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꾸깃꾸깃 이제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교무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써 이러시는데 당연히 보고는 했는데, 근데 그 할머니들이 농사일 하시고 받은 돈으로 저 용돈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 돈이 흙 묻은 돈, 진짜 흙이 묻어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제가 과연 이런 의심을 갖고 이러한 태도로 전법을 한들 빚이 아닐까? 그리고 잘못 살면 정말 큰 빚인데, 그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빚지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졸업을 하지 않고 2학년까지만 하고 제가의 삶을 살자 그랬더니, 이제 만타원 정도준 교무님께서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믿음만 확신하다면 제가로서 살아도 된다. 근데 너가 제가를 하기로 했으니 또 다른 서원을 세워서 제가 서원을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만타님 모시고 그 성탑에서 또 기도하면서 또 제가 서원을 또 열심히 또 세우고, 제가로서 정말 교무님 못지않게, 그리고 교무님들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살아보자
해서 이제 27살에 이제 사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진짜 처음으로 부딪히는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뭐 외식 회사를 다녔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들, 또 부딪히는 것들, 공부하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 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그리고 다시 박사과정에 갔을 때, 또 제가 지금 국어 과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고등학생들 하고 또 대학에서도 국어를 글쓰기 수업을 교양 강좌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처음 부딪히는 일인데 그때마다 정말 그 교당에서 살았던 거, 간사 생활에서 했던 것도 대중한님 법이 없었으면 그 새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안암교당에 온 것은 그 만타오님께서 정도준 교무님께서 제가로 살 거면 또래가 많은 안암교당으로 가서 공부 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 교도님들 많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라. 그래서 사실 안암교당에 오게 됐는데요. 제가 안암교당에 온 게 2015년이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본명은 김보성이고요. 성명은 김민희입니다. 범준교랑은 10년 아니고 3년 만에 되게 오래 생각했습니다. 분당에서 계속 교당 다니다가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안암교당에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암교당에 딱 처음 왔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이렇게 신신 공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 또래가. 제가 지금 임도훈 교우님하고 이제 같은 단한 지 한 3년째거든요. 도훈 교우님을 보면서 본업도 있고 공부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교당에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성도 많이 하고 감동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훌륭한 법도반하고 정말 교무님 모시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를 다니면서 얻은 게 있어요. 물론 정말 많은 게 얻었지만 제일 크게 얻은 건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이 근거는 원불교죠, 당연히. 제가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방황은 제 인생하고 그 원불교 안에서의 방황인 것 같아요. 그 출가를 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리고 재가를 하고 나서 선택한 그 마음. 그런데도 이 방황은 방황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놓고 가도 돼요. 원불교 안 믿지 뭐 이래도 되는데 간사 생활을 하면서 큰 어른 모시고 공부한 거, 또 교학과에 다닌 거, 그 많이 받았던 기도, 정말 그 교도님들의 염원, 그런 거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대종사님 법을 안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대종사님 법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밥벌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생각도 하거든요. 정말 그 이론상에 대한 신심, 또 스승님에 대한 믿음, 이 회상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근거 있는 자신감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딜 가나 약간 자신 있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타입이거든요. 인싸라고 하죠, 요즘 말로. 약간 인싸기가 있는데 어딜 가나 이럴 수 있는 건 믿음을 갖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이 회상과 교단의 믿음. 그래서 진짜 솔직히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여기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외롭지 않고 힘을 얻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됐을 때 나는 어떠하게 이제 보온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서원을 세우면서 했던 게 무상보시의 삶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단계여서 정말 이제 무상보시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거를 교단에 다 바치면서 살고 싶어요. 어차피 뭐 전무 출신을 하기로 했으니까 반무 출신이라도 하자, 절반이라도 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교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학과 공부만 하다가 외식경영학과, 정말 뜬금없이 외식경영학과 그 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외식경영학과를 선택한 것도 그 군남에서 정말 유기농 식단, 그리고 정말 질 좋은 식재료, 그리고 제가 모시고 산 만타원 정도준 교무님은 원불교 장금이라고 칭송 받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잘 본따 가지고 원불교 장금이 2가 되기 위해서 그때 되게 열심히 그 식사 대접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경영학과를 선택한 것 같고,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오는 것도 사실 사원이 있어서 온 것 같아요.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을 하라고 하셔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원불교는 뭐길래, 그리고 난 또 뭐길래, 어떠한 인연으로 이렇게 원불교에 오게 됐나. 저만의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전생에 정말 그 좋은 스승님 모시고 공부하고 있었던 것도 전생도 있고, 많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지내지 않았나, 또 그 기운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 믿음을 갖고 살지 않을까, 아니 살지 않을까가 아니고 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저의 그 출가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재가를 하게 된 거, 또 간사 생활을 했던 거, 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이 끝나고 박사를 취득하면 이제 외식 경영이니까 좀 교단으로서 교단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 시골 교당에 되게 좋은 식재료가 많아요. 그리고 특산품들이 있거든요. 좀 인프라를 구축해서 또 원불교 그 유기농 그 음식을 좀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회상 안에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고 살겠습니다. 네, 이상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